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영 대표, 이동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번 주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상승 요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실적입니다. 오딘의 놀라운 매출 성과로 3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9.7% 증가한 4,66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01.3% 증가한 427억 원을 기록했는데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성장성까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 게임즈가 10만 원 탈환에 나설 수 있을까요?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시작부터 골든벨이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오딘의 매출 역시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요. 라이온하트가 연결 대상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인기 게임 오딘 매출에 대한 개발사 로열티 수수료가 없어졌고 연결 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향후에 메타버스로는 자회사 넵튠 그리고 가상화폐로는 웨이투빗을 비롯한 합병을 통해서 추가 성장 동력도 확보하게 되면서 한 단계 성장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 주간 게임존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 호재로 급등한 반면 NC소프트는 신작 리니지 W를 출시를 했지만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죠. 이후 다시 반등에 나서기도 했는데 어떻게 대응책을 좀 세워나가야 될까요? 일단 다행히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이 전체적인 게임주들이 전부 상승을 하는 그 흐름을 NC소프트도 타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따른 출시작들 불소2라든지 리니지 W와 같은 야심작들이 충격을 시장에 실망을 줬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입니다. 이런 충격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혁신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기존의 충성 고객인 이른바 린저씨들, 예전부터 과금을 해오던 리니지의 충성 고객들마저도 등을 돌리면서 불매운동까지 펼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섣불리 추멸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내년 시즌까지 좀 보유하면서 관망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또는 아예 여기서 추세를 완전히 돌릴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반등이 나왔을 때부터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최근 게임주들이 조정장에서 독보적인 상승세를 펼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과 또 사업 다각화가 게임주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W게임즈를 좀 보고 있는데요. 소셜 카지노 시장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이제 반사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의 코로나19 시대에서도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면서 자회사 더블다운이라는 회사는 가파른 성장과 함께 미국 나스닥 상장까지도 이룩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향후에 이제 자회사 성장으로 인한 공모 자금을 통해서 대규모 신규 개발사 인수 기대감과 대규모 투자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각화할 예정으로 보여서 종합 게임사로 성장이 가능해 보여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요? 넵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손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SKT에서 지분을 투자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넵튠의 주가를 최근에 많이 낮아졌었는데 다시 부양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바닥에서부터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이 원전 관련주로 분류되는 한전기술이 이번 주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죠? 네, 원전 관련주 모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향후 15년간 원전을 최소 150기 건설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 원전 관련주 모두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린에너지가 국내 에너지 개발 사업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제외가 됐지만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EU 국가들과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개혁을 하고 있어서 수소와 원자력은 동시에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전 관련 우수 기술들을 한전기술과 국내 기업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동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전기술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올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주가가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요. 앞으로의 원전 시장의 성장성은 너무나도 확연하기 때문에 오를 드렸고요. 굳이 한정기술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 전반적으로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 하반기 들어서 원전 관련주가 핫 테마로 급부상했는데요. 그 가운데 두 분이 뽑은 탑픽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탑픽으로 두산중공업을 좀 뽑았습니다. 네. 미국 최초의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에서 핵심 부품인 원자로 모듈 납품을 두산중공업에서 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으로 2019년부터 기존 원자력 발전보다 장점이 많은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에 두산중공업이 이미 핵심 설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 미국의 후속 프로젝트와 세계 원전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를 고려해서 12억 달러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으로 보여서 충분한 추가 상승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영 대표님은요? 저의 탑픽 종목은 따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잠시 그래요?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될 김호영 대표의 핵심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요소수 관련주입니다. 이 경유 차량의 필수 품목인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또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요소수에 들어가는 요소의 80%를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요.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호주가 지금 무역 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호주에서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서 석탄이 부족해지자 이 요소수 수출을 또 중국에서는 전면 금지를 해버렸는데요. 이로써 디젤 차량용 요소수를 판매하는 업체 그리고 요소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반사이익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 대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주의 랠리 역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동호 대표님은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이전에 롯데정밀화학 정도가 요소수에 대한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하곤 있었습니다만 중국과의 단가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사업을 철수했고 실제 매출과 직결되는 업체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상승 이후에 현재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이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을 아직 중국에 전면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를 대체할 만한 특별한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도 고비이고 다음 주도 고비다. 계속 고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요소수가 해결이 분명히 될 문제겠지만 지금 당장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순 테마성이더라도 단기적인 급등세는 아직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비료 관련주에서 대장주가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요. 대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가 나왔고요. 오늘도 급등을 보이다가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상승력은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량 요소 복합 비료를 개발을 했는데요. 요소 재고를 미리 넉넉히 비축해 놓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생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와 함께 전일 급등을 보였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동호 대표님은요? 네, 저는 현대사료를 가져왔는데요. 요소수 대란이 어쨌든 물레 대란과 함께 최근에 공급망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지수로 인해서 비료나 곡물 가격도 덩달아서 오르고 있어서 충분하게 다른 분야까지 지금 나비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요소수 관련주도 좋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곡물이나 비료 가격들이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주가들이 아직 낮다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사료를 조금 중점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5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올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